선생님, 저희 아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가영이만큼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선생이란 직업이 평생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봉두 선생은 날라리 교사입니다. 매일 지각을 하는 것은 일상이고 반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도 뇌물을 준 부모님의 학생만 편애하는 양아치였죠. 장난을 쳐? 어? 아버님 잘 계시죠? 수업 시간마저도 뇌물을 받아먹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파렴치한,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체력 단련을 핑계로 아까 그 학생을 괴롭히는 봉투만 밝히는 우리의 김봉두. 지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치? 뭐 하고 있어? 빨리 뛰지 않고. 저 혼자요? 그럼 임마 여기 너 혼자지 또 누가 있어? 이름을 이거 김봉투라고 바꾸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봉투 선생의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고, 김봉두란 놈이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공부를 해야지 말하게 됐어? 돈 몇 푼 안 주어줬다고 애를 언제 병신을 할 거야? 교장은 봉투 선생에게 학교를 그만두던가 시골 분교로 전근을 가던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 강원도 어떤 분교에 교사가 공석인데. 아 못합니다 이런 거. 결국 봉두는 시골로 전근 갈 것을 결심하게 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봉두.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걸까요? 어딜 가든 잘해라. 애들은 그저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좋은 교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난 후 봉두는 강원도 시골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심각한 시골. 그 흔한 구멍가게 하나 없어 보이는 깡촌에 봉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봉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이 오셨다고 마을 잔치를 열어주죠. 부어라 마셔라. 술에 취한 봉두는 흥이 오른 듯 잔치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서울에서의 버릇이 여실히 드러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봉두. 봉두 때문에 잔치는 끝이 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챙겨주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순수한 거죠? 다음날 아침 더 순수한 사람들이 봉두를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고 전교생이 선생님을 보러 아침부터 온 것입니다. 아침 조례 시간, 전교생 무려 5명, 학년도 각양각색, 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반장 없어? 그딴 거 없어요. 귀찮은 봉두는 전교생 간부화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게 되고,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도 있어야 하니까 너 부반장해. 넌 미화부장해. 야 너는 청소반장. 넌 청소부반장. 선생님요. 저희 끝나면요 싹 다 공체조했어요. 속으로 욕을 수만 번 했을 표정으로 국민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 분교에 부임한 봉두의 첫 수업은 바로 자습. 다들 자습을 하도록 한다. 반장에게 떠든 사람을 적으라 하고 농땡이를 피우러 가는 날라리 선생 김봉두.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봉두에게 학생들은 함께 축구를 하자고 다가오고, 저기 선생님요 같이 축구 하실래요? 웬일로 같이 축구를 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축구를 빙자한 괴롭힘을 시전합니다. 봉두는 학생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는 담배를 사려면 최씨 할아버지에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만 남기고 도망갑니다. 야! 그렇게 찾아간 최씨 할아버지 때 계십니까? 어르신한테 가면 담배가 많다고 그래서요. 저한테 몇 강만 파십시오.
디스도 괜찮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선생이 서양 담배를 찾는다고 물을 끼얹으며 쫓아냅니다. 아, 이래서 아이들이 도망갔군요. 봉두는 시내의 학교에서 자신의 전임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 다시 복직하시겠네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더욱더 힘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자습만 시키는데요. 꿀같은 점심시간, 라면이 지겨울 정도로 먹던 봉두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급식이었죠. 자기가 밥이 먹고 싶어서였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서울의 교육 방법을 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로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니 맞겠거니 한 거죠. 봉두에게 찾아온 또 다른 문제, 엄청난 금액의 카드 고지서였죠. 월급으로 메꾸기에는 턱도 없었던 봉두는 서울에서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의도적으로 촌지를 가져올 것을 숙제로 내줍니다. 집에 가서 편지 써오기야. 주제는 선생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다. 부모님과 꼭 상의해서 써오도록. 알았지? 다음 날 편지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돈을 기대를 하고 있던 봉두에게 주어진 것은 더덕? 시무룩해 있던 봉두에게 최 씨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웬일이세요? 웬일인지 그때는 주지 않던 담배를 선뜻 선물로 주는데 그러면 그렇지 뭔가 부탁이 있었던 겁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글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최 씨 할아버지의 부탁은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부탁. 뭐 석연치는 않지만 봉두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모양만 보고 따라하세요. 마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봉두. 얼른 와보시래요. 아 글쎄 내가 저 하우스에 싸움을 말리고 문제도 해결해주는 봉두는 어느새 이 마을의 해결사가 되어 있었죠. 아 똑똑해 참. 아이고 선생님이 기백이 똑똑하고만. 아이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처음 이 마을에 왔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산골짜기를 탈출할까 고민하던 봉두에게 그의 여자친구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봉두에게 정답을 선물합니다. 학교가 없어진다고 폐교가 되나? 애들이 없어져야 폐교가 되는 거 아닌가? 이 학교를 폐교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전학 보내야 한다. 그 길로 봉두는 학생들의 가정을 돌면서 학부모에게 이 아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서울에 보내야 한다는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학생들을 전학 보내기 위한 봉두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런 의도인지도 모르고 최 씨 할아버지는 자신도 가정 방문을 해달라고 칭얼대고 우리 집엔 가정 방문 그딴 거 안 오나? 어르신은 정식 학생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오늘 저녁 때 찾아가 뵐게요. 저녁은 먹지 말고 와. 네. 봉두는 할아버지도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 씨 할아버지가 그토록 한글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아니 그럼 그 편지가 3년 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읽어요? 요즘 요거 있는 재미에 밤새. 억지로라도 아이들과 부대껴서인지 아이들과 가까워진 봉두는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하고 함께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학교로 웬 차 한 대가 들어오죠. 전학이요? 전학생이라니 이제 좀 다른 학생들을 전학 보내고 이 학교를 폐교시키나 싶었는데 전학생이라니. 얼빠진 봉두에게 주어진 봉투 한 장. 선생님 이거.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촌지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착잡한 마음의 봉두. 학생들은 그런 봉두에게 수업을 하자고 칭얼대는데 자습하라고 그랬잖아. 2시간 지났는데요. 싫어요. 수업해요. 이 새끼들. 얘들 선생님 말에 말 같지 않아? 아! 빨리 봉두는 자신의 착잡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표출해버리고 빨리 해. 올려 임마. 니들 전부 자습하고 있어. 알았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전학생과 아이들은 시비가 붙게 되고 전학생은 자신의 부모가 봉두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엄마 돈 줬단 말이야 새끼야. 우리 엄마 돈 줬다며. 돈? 자긴 줬는데 맞았다고 했대. 이 소식은 마을의 모든 어른들에게 전해지고
봉두에게 돈은 아니어도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이고 뭐 이거 선생님 뭐 이거 이 모습을 보고 더욱더 착잡해진 봉두는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되고, 다음날 교무실을 청소하던 아이들이 봉두의 사직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학생의 엄마가 봉두에게 항의하러 온 날, 전학생의 엄마는 봉두의 부당한 체벌에 대해 아이들에게 당한 적이 있지 않냐고 윽박을 지르는데, 얘들아 말해봐. 니들이 정말 잘못해서 맞았니? 아이들은 봉두를 보호해주면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선생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사피하지 마세요, 선생님요. 봉두는 이제서야 아이들의 편지를 읽어보고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과연 봉두는 선생 김봉투가 아니라 선생님 김봉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머지의 내용은 넷플릭스와 왓챠에서 확인하시죠. 영화에서 봉두는 말 그대로 봉투, 속물교사였습니다. 산골마을 분교로 전근을 갔음에도 여전히 이 학교를 어떻게 폐교시키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아이들을 전학 보내기 위해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정점은 속물인 자신을 아이들이 보호해줬던 일이었겠죠. 순수한 아이들로 인하여 속물교사에서 진정한 교사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주목하며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강원도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인지 때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골 사람들의 속내가 순수하다고 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영화에서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라던가 PC방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던가 하는 것이 말이죠. 각박하고 도태되기 쉬운 도시 생활에 지쳤을 때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힐링이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일까요? 이 영화는 속물교사가 순수한 아이들 때문에 점점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영화 이야기이고 억지 눈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나름 감정이입하며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순수한 시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와 왓챠에 있는 선생 김봉두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영화를 본 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처였습니다.